사랑하는 단양군 농업인 여러분,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올해로 무려 50년 이상 진행되는 중요한 교육 행사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영농교육은 동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한 해 농사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농업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겨울은 단순한 농한기가 아닌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단양을 건설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힘차게 정진하면서 풍년 농사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콩 생산성 향상 기술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저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에 근무하는 김학균입니다. 오늘 알아볼 순서는 주요 콩 품종 및 특성, 콩 안정재배 기술, 콩 주요 병해충 관리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품종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품종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콩을 선택하실 때는 내가 어떤 용도로 콩을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용도로는 몇 가지 나와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장류 및 두부용 콩과 검정콩 두 가지를 주로 재배하고 있으니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내 포장과 내 영농 사항, 그리고 지역의 기후 조건을 고려한 품종 고유 특성이 우수한 품종,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작부 체계를 고려한 품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품종별 주요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원콩입니다. 대원콩은 1997년도에 육성된 품종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보급종으로 공급되며 육성된 지가 오래돼서 씨바르당 수량은 신품종에 비해 적지만 두부 수율이 좋고 병해충에 강하며 특히 내탈립성이 강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키가 큰 품종이라 웃자랄 시 도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콩을 단작으로 재배하시는 농가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마늘과 이모작으로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마늘콩 이모작에서는 콩 수확 시기가 마늘 파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조생종 품종을 찾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재배되는 중조생종으로는 강일, 청아, 연풍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강일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숙기가 대원 대비 약 20일가량 빠르고 키가 작아 도복에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만생종 대비 밀파하는 것이 다소하게 유리합니다. 청아는 2009년도에 육성된 품종으로 현재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숙기가 대원 대비 약 15일 정도 빠르며 대립종으로 도복 및 재해에 강하고 씨바르당 수량은 273kg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풍콩은 2010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경기도 보급종으로만 나와 우리 지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은 아닙니다. 숙기는 대원콩 대비 약 15일 정도 빠르며 대립종으로 수량은 씨바르당 334kg으로 수량이 높고 단경종으로 도복에 강합니다. 하지만 내탈립성이 약해 적기 수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풍콩은 2002년도 육성된 품종으로 숙기는 대원콩과 비슷하고 중립종으로 수량은 씨바르당 305kg 정도입니다. 그러나 백굽색 이진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품종입니다. 이런 대풍콩의 백곱색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대풍 2호가 육성되었으며 수량은 시바르당 345kg으로 늘었고 다른 품종 특성은 대풍과 비슷합니다. 대풍과 대풍 2호는 두부 수율이 좋아 우리 지역에서 현재 대기업과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선풍은 2013년도에 육성되었으며 육성될 당시 수량성이 매우 높아 전국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재배되고 있으며 불마름병에 강하나 배수가 좋지 않은 토양에서는 검은 뿌리 썩은 병 발생이 높아 주의해야 하며 숙기가 대원콩보다 늦어 이모작에 분리해 단작 재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검정콩입니다. 주요 품종으로는 청미인, 청자 4호, 청자 5호, 소청자 등이 있으며 청자 5호가 다른 품종에 비해 수량성이 높고 병해에 강한 특성이 있어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검정콩은 이모작이 어렵고 수매를 하지 않지만 메주콩에 비해 가격이 높고 관리를 잘할 경우 수량성도 좋아 단위 면적당 소득이 메주콩에 비해 높습니다. 자, 이제 종자 구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콩 정부 보급종은 대원, 대찬, 대풍, 연풍, 선풍, 진풍, 강풍, 청아, 태광 등 9개 품종이 있고 신청기간은 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매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기억하시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9품종 중 우리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은 대원과 대찬 2품종입니다. 나머지 품종은 추가 신청 기간에 전국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지원에 직접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국 잔량 여부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전화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품종이나 보급종 제외 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합니다. 이때는 콩 이외에 특수미, 조, 수수, 참깨, 들깨 등 다양한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는 미소독 종자로 구입 후 종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1월 15일 정도이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새로 육성된 신품종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사무소로 홍보 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콩 안전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콩은 중만생종과 만생종입니다. 콩의 생육기간은 약 140일에서 150일 정도로 수확기 예측이 가능해 이모작 재배가 가능합니다. 콩의 일생은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양생장기는 발아기와 육묘기, 신장기로 나뉘어서 약 50일 정도의 기간이 되고 생식생장기는 개화기와 꾸투리 형성기까지 약 50일 정도, 종실비대기에서 수확기까지 약 40일 정도에 걸쳐서 수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생육 단계를 잘 맞춰서 재배를 한다면 1년의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파종 전 경운과 시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종 전 경운을 해주면 토양 물리성이 개선되고 통기성이 증대되어 뿌리옥 박테리아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시비는 마늘, 양파, 감자 등의 후작으로 파종하시는 경우는 별도의 시비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때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해 시비 처방을 받으시고 내 밭의 정확한 시비량을 확인한 후에 시비하시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시비 처방서 윗부분에 보면 토양 pH가 나옵니다. 밭작물의 재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토양 pH로 적정 pH가 아닌 경우 병 발생이 많아지고 생육도 부진하게 됩니다. 콩은 약산성 pH 6.5 정도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산성인 밭에서는 토양 검정을 받은 후 적정량의 석회를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시바르당 200kg 정도의 석회를 반드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회 살포시 유의할 점은 퇴비와 함께 뿌리시면 퇴비 속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석회와 퇴비는 적어도 15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비도 시비 처방서에 나온 양을 참조하셔서 시바르당 1 내지 2톤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질소 인상 칼리는 콩 전용 복비,
8-8-9를 사용할 때는 300평당 2포를 사용하시면 되고, 단일 성분으로 줄 때는 요소 6kg, 용과린 15kg, 염화가리 5.7kg을 시비하시면 됩니다. 콩은 전 생육기 중 질소 성분을 약 20에서 25kg 정도 필요로 합니다. 이때 필요량의 반 정도는 뿌리옥 박테리아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는 질소 시비로 흡수합니다. 콩의 생육시기별 질소 흡수량을 살펴보면 꽃이 핀 후 약 30일 동안 전체 필요량의 70% 정도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 고정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콩밭의 질소질 성분도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콩꽃은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꼬투리 수는 감소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때 요소를 시바르당 4에서 6kg 정도 추비하면 이런 수량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영양제를 주시는 농가분들도 계시는데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 아무것도 주지 않은 콩 대비 영양제를 주면 약 27%가 증수되고 요소를 주면 약 23%가 증수되었습니다. 반대로 땅의 질소 성분이 과다할 때 추비하거나 적정량보다 추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더 커지고 과범무되어 상황에 따라 도복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콩 뿌리를 뽑아 보시면 그림과 같이 동글동글한 게 붙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뿌리옥 박테리아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 질소를 고정해 콩에게 질소질을 공급해주고 콩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뿌리옥 박테리아에게 당분을 공급해주는 일명 공생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뿌리옥 박테리아를 잘 착생시키는 것이 콩을 다수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산수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로 통기성이 좋은 토질에 많이 착생되고 반대로 침수되거나 수분이 너무 많은 토양에서는 잘 착생되지 못하므로 수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종자 소독입니다. 종자는 보급종을 쓰거나 전년도에 병이 발생하지 않은 건실한 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가 채종한 종자를 사용하실 경우 생리적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2-3년에 한 번씩 종자를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보급종 중 소득되어 나오는 종자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미소독 종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 식량과학원 종자, 그리고 전년도 자가채종 종자는 친환경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종자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종자소독의 목적은 미일합병, 자주무늬병, 종자부패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며 소독 방법으로는 종자 1kg에 종자소독약 베노밀티람수화제 4에서 5g을 종자에 골고루 묻도록 분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파종 후 조류 피해를 줄여 인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류 기피제를 처리 후 파종하면 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니며 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새총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처리 후 충분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종 및 재배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종 시기는 6월 상순에서 하순 사이 기상 및 작업 일정을 고려해서 파종하시면 됩니다. 파종을 일찍 할 경우 과도한 영양 생장으로 과범무되어 도복의 우려가 있고 병 발생률이 높고 재해 노출 빈도가 높으며 너무 늦게 파종할 경우는 콩알이 작아지고 수량이 감소하며 수확이 늦어져 마늘 파종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심는 간격은 보통 일한 간격 60에서 70cm, 주간거리는 10에서 20cm로 파종하고 일찍 심을 경우와 비료가 많은 밭에는 넓게 파종하시고 파종 시기가 늦어지거나 척박한 땅에는 밀식하는 것이 수확량에 유리합니다. 이는 과거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한 방법으로 지금도 이 방법이 유지되지만 근래에 들어 일한 간격을 80에서 100cm, 주간거리를 30에서 40cm로 넓게 심어 단위 면적당 광합성량을 극대화하고 과범무로 인한 도복도 예방하여 수량을 올리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종 깊이는 3에서 5cm로 검지손가락 2마디 깊이 정도 파종합니다. 얕게 파종하면 가뭄 피해 및 제초제 사용 시 약해를 받을 수 있고 너무 깊이 파종하면 발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파종량은 보통 2알을 파종하는데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3알에서 5알까지도 파종을 합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적정 파종 시기에도 수량을 늘리고자 3알에서 5알씩 파종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콩 개체 간 경합으로 과도한 영양 생산만 할 수 있어 오히려 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콩은 수분만 적당하다면 발화가 잘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적정 파종량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파종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파종할 수도 있지만 트랙터 부착용 파종기라든지 파종기구 등 여러 가지 파종 방법들이 있으니 농가 실정에 맞춰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항을 만들어 파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내가 1열로 파종할 것인지 2열로 파종할 것인지에 따라서 일항 넓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콩을 직접 파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콩을 플러그에 파종해 기계 이식하거나 손으로 직접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묘 이식은 기상 여건이나 작업 환경에 따라 파종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으며 128구 플러그가 적당하고 콩알은 한두 알씩 파종하며 정식 예정 20일 전에 파종합니다. 육묘 이식 재배를 할 경우 가뭄에 의한 피해 예방과 직파 후 큰 문제가 되는 조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봄밭에 나가기 전 적심 작업을 통한 분지수 확보로 수확량이 증대되고 제초 작업에 따른 노동력 절감 등 많은 이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육묘이식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표는 직접 파종했을 때보다 육묘를 해서 그대로 이식하거나 육묘상에서 적심 후 이식했을 때 수량이 더 많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심을 하게 되면 적심한 부위에서 가지가 나와 향후 더 많은 꼬투리가 생겨 수확량이 늘어나고 키가 작아져 도복에 강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적심을 하는 부위에 따라서 자엽절 적심이식과 초생엽절 적심이식이 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잡초죠. 멀칭을 하던 무피부복을 하던 잡초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제초제를 이용한 잡초 방제 방법에는 잡초 출하전 방법과 잡초 출하 후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하전 방법은 파종 후 3일 이내에 토양처리제를 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3일 이후에 뿌리면 콩이 출하 후 약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심한 모래땅이나 토양 수분이 많을 때 사용하시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에는 한사리, 듀알, 소라나늘 등 등록된 토양처리제가 많습니다. 다음은 출하 후 처리 방법으로 경엽처리제 살포입니다. 출하 후 골이나 두둑 사이에 피나 발행이 같은 풀이 잘 올라옵니다. 이때 경엽처리제를 사용하는데 피, 발행이 같은 화분가 잡초는 3에서 5엽기가 지나면 분화를 시작해 번식을 하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제초제를 쳐도 잘 안 죽습니다. 따라서 3에서 5엽기 내에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약재로는 뉴원사이드, 프로레 등이 있습니다. 콩 제초제 사용 시 주변에 논이 있으면 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방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처럼 약재를 살포해서 제초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비닐 피복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잡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닐 피복을 했을 때는 잡초 관리뿐만 아니라 생육 초기 양분 및 수분 관리가 용이하고 발화할 때 토양 온도를 높여 발화가 촉진되는 등 여러 가지 생육을 왕성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량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육 중간에 배토 작업이 힘들고 수확 후 비닐 제거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등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중경 및 배토는 골 사이 흙을 긁어 북주기와 잭초 효과를 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다수확을 위해서는 권장하는 작업으로 제초제를 살포한 경우는 파종 3, 40일 후 1회 실시하고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은 밭에서는 파종 30일 후부터 개화 10일 전까지 1차는 본엽 2, 3매시 떡잎 마디까지 2차는 본엽 4, 5매시 초생엽 마디까지 3차는 본엽 6, 7매시 제일본엽 마디까지 북주기를 3회에 걸쳐 실시하면 토양 및 물리성이 개선됩니다.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잘 자라는 호기성 세균으로 배토를 하게 되면 토양 통기성이 좋아져 뿌리옥 박테리아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온 조절이 가능하고 부정근 발생이 많아져
약 10에서 20% 중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이 작업은 늦어도 개화 10일 전까지는 끝내셔야 합니다. 다음은 적심 작업입니다. 사실 농업인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작업입니다. 순지르기를 할까요 말까요? 또 어디를 잘라야 할까요? 등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심은 비료기가 많아 과범무되거나 비가 많이 와 웃자라 도복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수학을 위해서는 권장해드리는 작업입니다. 원래 손으로 생장점만 따주면 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측기 같은 기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순지르기는 본엽이 5에서 7매 나왔을 때 실시하는데 적심 위치는 밑에서부터 마디를 세어 6번째 마디 위쪽을 해주는 것이 적당한 높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심은 콩을 너무 일찍 심어 과범무되었을 때 하는 작업으로 콩 재배에 있어 필수 작업은 아닙니다. 특히 늦게 심거나 생육이 부진할 때 순지르기를 하면 오히려 수량이 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심 시기는 적어도 개화 일주일 전까지는 끝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물 관리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논 재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습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 빠짐이 나쁜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토양들의 특징은 땅속으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왼쪽 사진처럼 콩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을 24시간 내에 빨리 빼주셔야 하는데 24시간이 넘어가면 뿌리가 손상됩니다. 침수가 되거나 습해를 받으면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살 수 없어 콩잎이 노랗게 되고 심하면 고사하게 됩니다. 이때 1% 요소액을 연면 시비하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양에 콩을 재배할 경우는 배수로를 잘 정비하시고 재배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콩은 가물어도 피해를 받습니다. 콩이 잘 자라다가 가물면 왼쪽 위 사진처럼 콩잎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콩 스스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럴 경우는 반드시 고랑에 물을 대준다거나 사진과 같이 스프링클러를 돌려주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콩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습해에 약한 식물이지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생육 시기별로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파종기와 개화기로 파종 후 가뭄이 들면 발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즉 개화기부터 종실 비대기까지 약 한 달간은 콩이 전 생육 기간에 필요한 수분의 약 80%를 요구하는 시기로 이때 가물면 콩알 무게와 크기가 감소해 수량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충분하게 관수를 해주면 수확량이 약 30% 정도 증가합니다. 수확 및 탈곡입니다. 수확적기는 콩꼬투리가 80% 이상 고유의 성숙 색깔, 즉 노랗게 변색되고 성숙기 1, 2주 후 수분 함량이 약 18에서 20% 정도일 때 수확하면 되겠습니다. 2021년은 콩대와 콩잎이 늦게까지 파랗게 있는 포장이 많았었는데 수분이 많은 밭에 비료기가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더군다나 2021년은 서리가 일찍 내리고 10월 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며 콩 생육이 정지되어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마늘 파종이 늦어져 걱정하는 농가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탈곡은 수확 후 2, 3일 건조시킨 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선은 피해립과 미숙립, 병해충립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콩수매시, 미숙립과 이종공립 등 피해립계가 10% 이하여야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풍구로 정선한 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농협에 가서 정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은 콩 수확이 늦어지면서 건조에 대한 농가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콩은 천일 건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불가피할 경우 온도 3, 40도 시 상대 습도 50에서 70% 내외 풍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콩알이 쭈글쭈글해지거나 색깔이 변해 출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콩은 일반적으로 저온 저장이 원칙이며 특히 종자형은 5도씨 이하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셔야 다음해 발화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콩 주요 병해충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콩에 있어 주로 발생되는 병은 크게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원균에 따라서 다양한 병증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급종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선발을 해 보급하기 때문에 발생률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세균병이나 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기상환경이나 품종에 따라 병 발생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기상환경이나 내가 심은 품종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균성 병은 불마른병, 들불병, 세균성 전무리병 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곰팡이병은 자반병, 검은뿌리 썩은병 등이 있습니다.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된 종실은 종자로 사용하지 않고 수확 후 잔재물 처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각 병들의 특징은 뒤에서 사진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에 나타나는 병해로 바이러스병인 콩모자이크병입니다. 콩모자이크병은 잎면이 오글거리거나 잎 한쪽이 개사하는 궤저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발생하면 방제약제가 없기 때문에 건전 종자를 사용하시고 발생주는 즉시 제거하며 바이러스 매개층인 진딧물 방지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장마기에 자주 발생하는 세균병입니다. 세균병은 주로 잎에 나타나는데 불마른병, 들불병, 세균성 전무리병 등이 대표적이지만 사실 현장에서 육안으로 이 세 병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발생 형태를 보면 장마기가 끝난 후 급격히 증가하는 병으로 발생하기 전 예방적으로 적용약제를 방지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방제하실 수 있습니다. 방제약제로는 아그리마이신, 옥사이클린과 같은 농용항생제와 네오보로도 같은 동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세균성 병은 예방적 방제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곰팡이병인데 곰팡이는 종자, 잎, 협, 뿌리 등 식물체 전체에서 다양한 병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자에 나타나는 곰팡이병으로는 자반병과 미이라병이 있고 이러한 병들은 종자 소독을 통해 예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탄저병과 검은뿌리 썩은병은 과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다습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탄저병의 경우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시고 검은뿌리 썩은병은 약제로 방제가 어려워 식물체 제거 및 잦은 발생 시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충을 크게 분류해보면 노린재류, 나박류, 진딧물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해 부위에 따라서는 작물의 잎을 가해하는 해충, 꼬투리를 가해하는 해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 노린재류는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노린재가 있고 나박류는 담배 거세미 나방 등 많은 종류의 나방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린재류는 사진 왼쪽부터 안락수염 노린재, 썩떡나무 노린재, 풀색 노린재 등이 있는데 이 노린재들은 잎을 가해하는 노린재로 식물의 생장점 부위의 신초를 가해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노린재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로 잎을 가해하지 않고 꼬투리 속 종자를 직접 가해하기 때문에 종자의 품질이 매우 안 좋게 됩니다. 따라서 콩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잎을 가해하는 해충으로는 담배 거세미 나방과 파밤 나방, 그리고 콩 꼬투리를 가해하는 콩나방 등이 있고 발생 시 적용약제를 살포하면 쉽게 방제가 가능합니다. 콩에 있어 가장 피해가 많고 방제도 쉽지 않은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는 1년에 2, 3회 발생하고 콩 꼬투리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꼬투리 형성기인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주둥이를 콩알에 찔러 넣어 콩알의 즙액을 빨아먹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투리가 비거나 성숙이 늦어지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확기에 콩이 누렇게 변했는데 군데군데 파랗게 그냥 남아있는 개체가 있다면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의 발생 생태를 보면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발생이 많습니다. 이때는 협 비대기로 콩알이 한참 충실히 여물어가는 시기로 그만큼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하루 종 활동기를 살펴보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따라서 꼬투리가 생기는 8월 중순부터 발생 정도에 따라 1, 2주 간격으로 2, 3회 적용약제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밭이 밀집된 지역은 한날 한시에 공동으로 방지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내 밭에만 방제하면 옆 콩밭으로 날아갔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날아오기 때문에
공동으로 방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약재 살포 시간은 이슬이 마르면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해 뜨기 전 이슬이 마르지 않은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방지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포장해 가서 예찰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효과적으로 예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인 트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진과 같이 다양한 유인 트랩이 있는데 이런 유인 트랩을 포장 곳곳에 설치해 두고 트랩에 유인되는 개체수와 경향을 보고 방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콩포장의 발생이 많아지기 시작한 해충입니다. 풍뎅이 유충에 의한 피해인데요. 토양 속에서 풍뎅이 알이 부화되면 군뱅이가 되고 이 군뱅이가 식물의 뿌리를 가해하여 콩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고사하게 됩니다. 풍뎅이 유충 피해는 습해와 비슷한 병징을 보이는데 다른 점은 풍뎅이 유충에 의한 피해는 밭 전체가 아닌 골을 따라 피해 증상을 보입니다. 풍뎅이는 유충으로 월동하며 이듬해 식물의 뿌리를 가해해 식물을 고사시킵니다. 풍뎅이 유충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숙된 퇴비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전년도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파종 전 토양 살충제를 살포해 주시고 퇴비는 풍뎅이가 산란을 못하도록 잘 관리해 주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퇴비를 충분히 부숙시킨 후에 사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콩에서도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고품질 다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종합적 방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회 방제를 실시하는데 콩에 등록되고 혼용 가능한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용하여 1차 방제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2차 방제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실시합니다. 이처럼 1차, 2차 방제를 했는데도 포장의 병해충 발생 밀도가 높다면 추가로 방제를 더 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은 기상 여건이 좋아 풍년 농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